여러분, 혹시 요즘 따라 몸이 더 쉽게 피곤하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아침부터 입안이 텁텁하다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어떤 분은 요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피곤해 하시고 어떤 분은 아무리 건강식 먹어도 효과가 없다고 하소연하십니다. 그런데요, 이게 혹시 간 때문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입니다. 술을 마셔서만 간이 나빠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복용하는 약, 공기 중의 오염물질, 스트레스로 인해 생긴 독소까지 모두 간이 처리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간이 지쳐 있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통증이 없고 혈액 검사에서도 딱히 이상이 없으니 그냥 지나치기 쉽죠. 하지만 그게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간은 소리 없이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잠시 시간 내주셔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응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건강검진에서 가장 자주 보이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지방간과 간 수치 상승입니다. 특히 간 수치는 정상인데도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분들, 대개 간 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약을 먹을 만큼 심각한 간 질환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단계도 아닌 상태죠.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자연스러운 방법, 바로 생활 습관을 통해 간을 쉬게 해주는 것입니다. 간을 해독한다는 말은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간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쓸데없는 부담을 줄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간 해독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간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우선 간을 괴롭히는 습관부터 알아야겠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잦은 음주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제 술을 자주 마시지 않으시겠지만 가끔 기분 낼 때 한 잔이 반복되면 그게 쌓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약입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통 등으로 하루에 여러 가지 약을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약은 몸에 필요하니까 먹는 것이지만 동시에 간이 분해해야 하는 부담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식습관입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 가공식품, 단 음료나 과한 당류 섭취는 간에 무리를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맛이 달고 짠 걸 찾게 되는데 이게 간에는 좋지 않습니다. 의사들은 이런 부분까지 세세히 설명해 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간 해독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약도 보약도 필요 없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간을 쉬게 해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간이 처리해야 할 일 자체를 줄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한두 끼는 속이 편안한 식사로 바꿔보세요. 과식을 줄이고 기름진 음식보다 삶거나 찐 음식을 드시는 겁니다. 김치찌개보다는 된장국, 삼겹살보다는 생선찜 같은 식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바로 공복 시간입니다. 하루 세 끼를 모두 드시더라도 저녁을 일찍 먹고 다음날 아침까지 공복 시간을 12시간 이상 유지해보세요. 이 공복 시간이 간에게는 휴식 시간입니다. 최근 의학계에서도 이 공복이 간 세포를 회복시키고 해독작용을 활성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 기상 직후에 마시는 미지근한 물 한 잔, 이 한 잔이 간 해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는 동안 말라붙은 내 몸의 순환을 깨워주고 간으로 가는 혈류를 도와 해독작용을 활성화시키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끝으로 가볍게라도 몸을 움직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걷기 운동은 간에도 좋습니다. 우리 몸 전체 혈액량의 25%가 간으로 흘러들어가는데 이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게 바로 근육과 움직임입니다. 하루에 30분만 걸어도 간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간 해독을 위해 특별한 약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간을 혹사시키는 건 다름 아닌 보약일 수 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간에 좋다는 약, 보조제, 한약들 제대로 알고 드셔야 합니다. 간 기능이 안 좋다는 말에 누가 소개해준 간장약, 간 영양제 좋다는 건 다 시도해 보셨죠? 그런데 오히려 간이 더 피곤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간은 굉장히 예민한 장기입니다. 우리가 삼키는 모든 것을 일단 간이 처리합니다. 그러니 어떤 성분이든 간에서 걸러야 하고 해독해야 하고 분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보약과 영양제가 간에 더 많은 일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원재료나 성분이 불분명하거나 필요 이상의 복합 성분이 들어간 보조제는 간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더 큰 부담을 주는 거죠. 의사들이 말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약이라는 말 자체가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홍삼을 드시고 속이 쓰리다 하시고 어떤 분은 밀크시스를 드시고 나서 두통이 왔다고 하십니다. 몸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좋다는 약도 독입니다. 그렇다면 간 해독에 진짜 도움이 되는 건 뭘까요? 생각보다 아주 소박하고 단순한 습관들이 진짜 명약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잔, 이건 이미 말씀드렸죠. 거기에 더해 하루 중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저녁 식사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저녁에 식욕이 돌아서 가장 푸짐하게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녁을 무겁게 먹는 식습관이야말로 간에게는 가장 고된 노동입니다. 간은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해독 작업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음식물이 위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자게 되면 간은 소화부터 하느라 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저녁은 가볍게 소화가 쉬운 식단으로 그리고 되도록 일찍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간과 스트레스가 무슨 관계냐고요? 간은 스트레스 호르몬, 즉 코르티솔의 대사에도 관여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긴장하거나 짜증나거나 걱정을 하면 간이 그 스트레스 호르몬을 해독하느라 또 고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간도 아프다는 말이 생긴 거죠. 간 건강에 있어 진짜 보약은 마음의 평화일지도 모릅니다. 늦은 오후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서 책 한 권 읽는 시간이 값비싼 보약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걱정 많은 성격이라면 명상이나 깊은 호흡 연습도 좋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순환이 달라지고 간으로 가는 혈류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잠입니다. 간은 우리가 자는 동안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 이때가 간이 해독 작업을 가장 활발히 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깨어 있다면 간은 제 역할을 못하게 되죠. 늦게 자는 습관은 간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가능한 한 10시 전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간 건강을 위해서 아주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에서 얻는 도움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민들레, 헛개나무, 강황처럼 간에 좋다고 알려진 자연 식재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생약이 아니라 음식으로 활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민들레 차를 끓여 마시거나 강황 가루를 소량 음식에 첨가하는 식으로 말이죠. 억지로 보약처럼 꾸역꾸역 먹는 게 아니라 평소 식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간은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대우를 해줄 필요도 없고 비싼 약을 먹일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간을 편하게 쉬게 해줄 줄 아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간은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신호를 노화로 오해한 채 그냥 넘깁니다. 자꾸 졸리고 눈이 침침하고 가슴이 답답한 느낌, 식욕이 없거나 반대로 너무 당기는 느낌도 사실 간의 균형이 흐트러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하고 넘기면 결국 더 큰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간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매우 더딘 장기입니다. 몸이 무거운 느낌, 불면, 아침에 얼굴이 붓는 현상, 이것도 간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이런 사소한 변화에 민감해지는 것이야말로 진짜 건강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에 좋은 식품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요, 간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기름기 적고 인공조미료가 적은 집밥, 그리고 충분한 물. 이걸 꾸준히 먹는 게 보약보다 낫습니다. 도라지, 미나리, 브로콜리, 부추, 들깨 같은 것들이 간 해독에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식탁에서 마늘, 생강, 양파처럼 향이 강한 식재료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재료들은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작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건 바로 장 건강입니다. 왜 갑자기 장 이야기를 하냐고요? 장과 간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장에서 나쁜 물질이 흡수되면 그것도 결국 간이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장이 안 좋아지면 간이 더 피곤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변비가 심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면 간도 같이 힘들어집니다. 이럴 때는 유산균이 풍부한 식품, 예를 들어 김치, 요구르트,
된장 같은 발효 음식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와 잡곡도 좋고요. 장을 건강하게 관리하면 간도 편해집니다. 몸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한 가지를 꼭 실천해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부터 간을 쉬게 하는 날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간이 일하지 않아도 되는 식사와 휴식을 주는 날을 만들어 보세요. 고기, 튀김, 커피, 술, 영양제는 그날만큼은 쉬게 해주세요. 간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몸으로 느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내 몸은 내 친구입니다. 그리고 간은 그 중에서도 가장 묵묵히 헌신하는 친구입니다. 칭찬도 듣지 못하고 도와달라는 말도 못하고 늘 조용히 일만 하죠. 그런 간에게 이제는 고마움을 표현해야 할 때입니다. 특별한 게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일찍 자고 가볍게 먹고 물 잘 마시고 가끔 산책하며 햇볕도 쬐고 마음을 평안하게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간을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간이 건강해야 하루하루도 가볍고 기운도 나고 웃을 힘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을 오래 살아도 지치지 않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바로 간을 돌보기 시작하는 첫날이 되길 바랍니다. 내 몸을 위한 진짜 해독, 이제는 내가 직접 실천해야 할 시간입니다. 약도, 보약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매주 새로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